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는 페이지 31페이지 있죠? 31페이지 써놓죠? 31페이지를 펼치고 31에서 오늘 32페이지까지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가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일단 서리적인 표현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냉소적이라는 것은 차갑게 웃는 거예요. 쓴 웃음 같은 거. 자, 서리적인 표현 뭐라고 그랬지?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내용은 담고 있는 내용은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문문의 형식을 취했다고 했어요. 자,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자, 가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죠. 아니, 나를 보시면 그니가 보아줄까라고 했잖아. 안 보아주는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리법이 드러나 있죠. 그 나는 나와 있는데 보시면 나는 나와 있죠. 나는 나와 있지만 가는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거 아니죠. 영탄적인 표현, 영탄적인 표현이 뭐예요? 감탄하는 표현이죠. 딱히 그런 표현 없죠. 영탄적 표현 정도 되려면 막 오, 막 이래야 돼요. 그런 거 없죠. 없어요. 자, 반어적인 표현은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속에 있는 내용이랑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현을 서로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반어적 표현, 반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바로 속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상, 시의 상황상, 내용상 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분명해.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난 널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너를 좋아하고 그리워한다는 그 마음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하는 표현 없죠? 일단 없어요. 자,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공감각적 심상은 바로 심상의 전이가 일어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옆에 심상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자, 심상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적인 심상은 아시죠? 색깔 드러난 거. 청각적인 심상을 알죠? 귀로 듣는 거. 후각적인 심상 알죠? 냄새 나는 거. 그래서 여기 진달래 향기, 보리, 내음새 나와 있죠. 미각적 심상 아시죠? 맛 나는 거. 그래서 봄, 새울은 간간하고 짭조름하다. 막 이런 식으로. 촉각적 심상은 아시죠? 만지는 거요. 자, 이런 것까지는 잘 알아요. 자, 공감각적 심상은요, 제 두 개의 심상이 섞여 있는데요. 한 심상이 한 심상으로 바로 전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렵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각적 심상은요, 내가 이하의 월백하고 흰색으로 봤어. 그것을 흰색으로 그대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본 것을 시각적으로 본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시각적 심상이에요. 알겠죠? 청각적으로 들은 거를 청각적으로 표현했죠. 듣고, 내가 이걸 듣고 청각적으로 표현했죠. 그럼 이건 청각적 심상이에요. 후각적 심상. 내가 냄새를 맡았죠. 맡은 걸 그대로 후각적으로 표현했어. 그럼 이게 후각적 심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공감각적 심상은요, 다른 심상이 섞여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죠. 그러면 초생달이 새파랗다. 그러면은 초생달은 무슨 색이야? 파란색인 거, 시각적인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 시리다라고 촉각적으로 표현을 했죠. 내가 본 것은 뭐야? 시각적으로 봤죠. 내가 파란색으로 봤잖아. 새파랗게 봤잖아.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 촉각으로 표현을 했죠. 이런 거를 전이가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각을 봤는데 청각으로 표현해. 이런 게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내가 후각으로 느꼈는데 그것을 미각으로 표현해. 이런 걸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없죠.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시어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자, 보시면 가에서 이화라고 나와 있죠. 꽃이 피는 거라고 했으니까 봄이구만. 일지춘심 한 가지에 서려 있는 봄의 감정이죠. 봄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계절이 봄이구나.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맥풍이라고 했죠. 매우 맥풍이라고 했죠. 매우는 뭐라고 그랬어? 여기 다 나와 있지. 매실이 누렇게 익은 물의 장맛비 이거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자, 맥풍이라고 했죠. 맥은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보리가 익어가는 시절에 부는 바람이니까 역시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하의 월백하고네요. 자, 이하의 월백하고에서는 꽃과 달의 모습을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렇죠. 꽃과 달의 모습을 뭐 배화래? 이화요, 이화. 백꽃을 말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화 이제 백꽃이 나왔죠. 그리고 그것이 월백하고라고 했죠. 백꽃은 무슨 색이었어? 흰색이었죠. 봤죠? 그리고 월백하고 달이 하얗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심상이야? 흰색의 시각적인 심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은하니 삼경, 은하수가 일단 있어. 그리고 삼경이라는 새벽에 12시,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늦은 밤이 시간적 배경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월백 또 역시 달이 비치고 있잖아요. 달이 있다. 그리고 은하수가 있다. 그럼 밤이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지춘심 뭐죠? 거기 어려져 있는 가지에 어려져 있는 봄의 마음이었죠. 자, 이거는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현실이다. 그런 거 아니었지. 저걸 보면서 애상감을 느끼고 있었잖아. 슬픈 마음을 느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화자가 봄 밤에 느끼고 있는 그런 좀 약간 슬픈 마음, 울적한 마음 이런 걸 이제 일지춘심이라고 표현을 했지. 화자가 막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자규 했죠. 자규가 울고 있다. 자, 자규는 한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 특히나 한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구나.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잠 못 들어 하느라 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이 시 자체로만 본다면 아, 그렇구나. 봄이라는 계절로 인해서 화자가 뭔가 슬픔에 빠져들었구나. 애상감에 빠져 있구나라고 이 시 자체로만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배경 그 설화가 있다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유배를 가서 마음이 조금 심란한 상태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가 나오면 그렇게 이해하고 아니면 그냥 시 자체로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심지어 기출이에요, 기출. 여러분 좀 약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고3 모평 기출입니다. 모평 기출. 이런 식으로 세치원의 촉규화가 나오는구나. 내용 이게 이 보기가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보시면 선생님이 얘기는 해줬죠. 촉규화라는 게 바로 화자 자신, 즉 그 채치원 자신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다. 본인 자신을 나타낸 거다라고 했죠. 그것을 얼마나 어렵게 써놨냐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채치원의 촉규화는 삶의 현실이나 인식 태도를 사물에 투사하여 사물에 반영해서 그 사물과 자의 동일성, 그러니까 이 사물과 내가 똑같다를 이룬 산문 서정시의 하나다. 채치원의 삶을 고려할 때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출신상의 한계, 그죠 육두부음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많았다. 최치원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촉규화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촉규화에 투사하여 표현하고 있다. 촉규화와 최치원은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기와 아닌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 부분을 봐야겠죠? 자, 그러면 앞에 부분 보면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선생님 문제 보면서 이렇게 앞에 거 같이 지문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A에서 그럼 A를 먼저 봐야겠다. A를 먼저 같이 봅시다. 선생님 얼굴을 옆으로 좀 치우고 이렇게 자 A를 볼게요. 자 A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상의 한계와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어. 출신상의 한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의 그지 같다. 그지 나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 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어떻게 하시니? 꽃이 피었는데 탐스럽게 피었네. 이게 바로 탁월한 능력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쵸? 하지만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어때? 쓸쓸하게 황량한 곳에 피어 있잖아. 그 쓸쓸하고 황량한 밭은 바로 뭐야? 바로 출신상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다가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신의 출신상의 한계는 바로 쓸쓸하게 황량한 밭이고 그리고 그런데도 난 이렇게 허접한 환경인데 난 뛰어나. 난 공부 잘해. 이거를 바로 탐스러운 것으로 A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 B를 볼까요? B에서 화자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자, 볼까요? B에서 화자는요. 향기가 나네. 능력 뛰어난 거 보이죠? 하지만 능력이 뛰어나도 어때? 매우 자, B를 맞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시어를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 희미해진다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야? 내가 향기가 엄청 뛰어나. 능력이 뛰어나. 하지만 B를 맞으니까 향기가 희미해져.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시어를 통해서 이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어를 보니까 희미해진다고 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지워버려야지. 자,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지만, 꽃에 그림자가 있지만 이것은 바람을 맞아서 어떻게 된다고? 기우뚱한다라는 건 희미해지고 기우뚱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능력을 펼친다, 못 펼친다, 못 펼친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 시어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시에서 화자는 자신을 크게 써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평범한 이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어. 그렇지. 술에나 말 탄 사람, 고관, 대자, 높은 관리 사람들이 날 봐줘야 날 써줄 거 아니야. 내 능력이 펼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니가 봐줄까라고 했지. 안 봐준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냥 벌이나 나비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나에게 관심을 주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아쉽다. 알 수 있죠. 자, 뒤를 볼게요. 화자는 자신의 출신과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 자신의 출신과 처지에 대해서. 자, 뒤를 볼까요? 보시면 태어난 거 비천하니. 그렇지. 태어난 거 신라에서 태어나니 너무나 비천하다. 자신의 심정 나와 있죠. 그리고 스스로 부끄럽고 부끄럽다. 나와 있죠. 그리고 사람들 어때? 여기 술에나 말 탄 사람 날 내버려 두죠. 그러니까 어때? 한스럽다.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요. 비천하다. 난 그래서 부끄럽고 한스럽다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내면이 드러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자, 촉교화의 A에서는 촉교화의 외양 묘사를 통해 촉교화가 어떤 모습이야? 탐스러운 꽃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황량한 밭에 있더라. 밭은 황량한데 꽃은 어때? 와, 꽃은 완전 잘 피어져 있다. 이런 자신의 처지를 지금 외양 묘사, 겉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죠. 어디서? A에서요. 맞네요. 자, 그럼 D는 볼까? D에서는 촉교화의 내면 서술. 그렇지. 스스로 부끄럽다. 이런 데 태어나다니 부끄럽다. 사람들이 또 날 봐주지 않으니 한스럽다라고 하는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겉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고 뒤에서는 자신의 내면 감정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구나. 맞는 서술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자, 시정화자의 여기 상황과 정서, 태도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 가는 이하의 월백하고 했죠? 밝은 달 아래 백꽃이 하얗게 피어있는 전경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종장에서 자그려 환기되는 봄밤의 분위기 우리 여기 앞에 부분을 뭐라고 했지? 바로 선경이죠. 먼저 경치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봄밤의 애상과 우수에 잠겨 잠을 못 이룬 심정을 표현했죠. 선경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감정이라고요? 바로 봄밤에 느껴지는 슬픈 감정, 이걸 애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를 볼게요. 나는요, 촉교화였어요. 황량한 밭에 피어있는 촉교화. 나는 뛰어난데 밭은 황량하다. 환경이 그지 같다. 이렇게. 하지만 절정을 지난 촉교화였어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매구나 맥풍에 맞아가지고 제대로 피지를 못해요. 그리고 술에나 말 탄 사람이 더 이상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비천한 곳, 신라에서 태어난 곳이 너무나 부끄럽고 사람들이 또 날 봐주지 않아. 이런 것에 대해서 한스러워한다. 라는 거였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이제 감정 상태를 볼까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세상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음에 대해서 어때?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가의 주요 시어에 대한 역할을 정리해보자. 자, 백색의 이미지, 흰색의 이미지 딱 아시겠죠? 이화, 요거. 자, 백꽃은 흰색이었어요. 월백. 자, 달을 희게 비치고 있다고 흰색, 백 나왔네. 은하수. 자, 흰색 나왔죠? 흰색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봄밤에 아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더라. 자, 자규 나와 있죠. 자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고 했죠. 소쩍새, 두견새 다 얘기한다고 해서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전부 한의 정서를 표상하고 한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시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자의 감정이 한스럽구나.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나의 주요 시어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촉교화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촉교화는 화자 자신 즉 화자치원이었어요. 탐스럽고 꽃이 피었지만 탐스러워. 향기도 나고 좋은 거지? 화자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거를 화자의 완숙한 학문적 경지. 그리고 술에나 말탄 사람은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들, 나를 잘 봐주고 나를 등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임금을 비롯한 고관, 대작, 높은 관리,
벌이나 다비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었죠. 평범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만 나에게 관심을 갖더라.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초성의 뜻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써보자. 자, 시읒, 기읒. 자, 선생님 얘기했죠? 자,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 바로 삼경이라고 해요. 삼경이라는 시어는요, 20분만이 아니고 많이 나와요. 삼경이라는 시어가 그냥 많이 나와요. 이렇게 좀 애상감, 밤 늦은 새벽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삼경이라고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우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죠. 두견가의 새인데 여러분들이 이 두견 뭐 자규 소쩍새 뭐 이런 거 다 나오면 뭐라고요? 바로 이게 한의 정서를 나타낸다고. 이게 새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새가 나오면 문학에서는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새 종류를 나눠보자. 소쩍새와 두견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한의 정서를 나타낼 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시어는요.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니까 보고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열심히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 다 했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해야 될까? 다음 시간에는 뒤에 견해어 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견해어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번 시간까지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